자, 이어서 제2강입니다. 동행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제2강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공동택 관리법론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임대택의 임차인은 전유 부분 하자에서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갑자기 왜 공동택 관리법인데 임대택이 나오냐?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임대택의 임차인도 그 공공임대택 지은 사업체한테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대표가 있으면 임차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전유 부분은 개인 거니까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전유 부분을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겠죠. 전유 부분이니까 전유 부분 자기네가 사는 거니까.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1번은 전혀 맞는 얘기고 2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것이 틀렸는데 갑자기 왜 집합건법상 관리단이 나오냐? 그거는 집합건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규정이 공동택 관리법에 들어있어요.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단도 똑같이 입대인처럼 또 입주자처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청구할 수 있어요. 관리단은 거기 그거 좀 2번이 좀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네. 왜 전유 부분이라고 그랬지? 공용 부분인데 그거 이상하다. 하여튼 2번은 공용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관리단이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단체니까 그 해설은 잘 돼 있죠? 해설은 잘 돼 있습니다.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하자 청구할 수 있다. 잘 돼 있는데 거기 문제는 2번에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공용 부분으로 고쳐야 되겠고 혹시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이거는 무효 처리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중대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전유 부분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2번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자 없어요. 고쳐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틀린 거면 되겠죠? 공용 부분 틀린 겁니다. 할 수 있어요. 해설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문제가 전유 부분을 갖다가 공용 부분으로 고쳐야 되는데 미처 못 고쳤는데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고쳐서 올라갈 겁니다. 공용 부분. 그래서 문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올라갈 겁니다.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린 걸로 하고 답은 2번 하고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학원 강의 듣는 분들은 이제 이거 점수 좀 올려주세요. 하나씩 얘기하세요. 점수 나오면 본인이 2.5 좀 올리든가 하세요. 다음 세 번째, 입대인은 공유 부분 하자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입대인은 단체니까 공유 부분 하자에서 청구할 수 있죠. 다음 네 번째, 하자보수 청구 등에 관해서 입자를 대행하는 관리처는 공유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다. 관리처는 대행해야 할 수 있죠. 관리처는 대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임대택의 임차인 대표는 공용 부분 하자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차인 대표가 아니죠.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체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규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이 틀렸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만 여기 오프라인 강의 되는 분들은 전유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고쳐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좀 점수를 유보했어요. 여기 학원에 계신 분들은. 다음 11번 갑시다. 11번. 참 문제가 참 이렇게 내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계속 이렇게 해봐도 이거 오류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11번. 다음 중 민간 임대택 특별법상의 민간 임대택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임대사업자는 입주인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는 가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내에 입주 현황과 임차인 대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 갖다가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된다. 맞죠? 자,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보통 몇 세대 이상일 때? 20세대 이상일 때.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은 의무관리일 때. 그 의무관리가 변했죠? 승강기 중하집중 다 뭐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300세대 이상 이런 겁니다. 이럴 때는 구성해야 되죠.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통지합니다. 맞습니다. 1번. 2번.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택을 자체 관리하려면 2번이 틀렸네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청에게 신고해야 된다.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력 장비는 어디서 나올까요? 공동대 관리법 있죠? 공동대 관리법상 공동대 관리기구 그 표하고 똑같아요.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공동대 관리법에 있던 그 표를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 자체 관리할 때는 이 민간 임대는 임대택은 자치 관리가 아니라 뭐다? 자체 관리죠. 자체 관리. 자체 관리 누가 하나? 임대사업자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시장 군수청한테 인가받습니다.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는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인가, 옛날에 인가 가르치기 나온 적 있어요. 한 7, 8년 되는가? 인가, 주관식, 인가 적는 거 나온 적 있습니다. 신고가 아닙니다. 인가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 관리 있고 또 하나 무슨 관리가 있을까? 위탁 관리. 위탁 관리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주택관리업자죠. 답은 2번입니다. 인가받는다. 세 번째, 입대 임원입니다. 회장 하나, 부회장 하나, 감사 1명. 해가지고 3명이면 끝나죠. 3명입니다. 반면에 입대인은, 임차인 대표는 그렇고, 입대인은 몇 명 이상이죠? 4명 이상. 회장 하나,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죠. 네 번째, 회의 소집. 임차인 대표의 회의 소집하려면 5일 전까지 회의 목적일, 시,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공고한다. 5일 전. 5일 전. 맞죠? 전통적으로 5일 전 맞습니다. 이거 4번 맞고. 다섯 번째, 특별수당금 적립 요일입니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당금을 사업계획승다지 표준거치비에 1만분의 1 요일로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한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1만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다. 인가받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인가받는 거 이거는 말장난 문제가 아니에요. 인가받는 거 이거. 답은 2번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특별수당금은 5번과 관련해서 비율이 두 가지가 있죠. 1만분의 4하고 1만분의 1 둘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택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임차인의 세대 구성은 모두가 공공주택 입주 후 일정 사항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택을 전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자가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잘못된 것은 상속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때 맞죠? 맞고 두 번째, 근무, 생업, 질병 치료인데 그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 필요하다는데 얼마죠? 1년 이상. 2번이 틀렸습니다. 1년 이상 치료하는 겁니다. 1년 이상. 6개월이 아니라 2번이 틀렸다. 답은 2번이고 세 번째, 현재 거주하고 이사 가는 데가 최단 거리 40km 이상이다. 40km 이상이 될 것이고 네 번째, 현재 거주하는 시군 그 행정국이 아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다섯 번째,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외국에 몇 년 이상 머무를 때 1년 이상. 우리 주택법상 전매자 안에서는 몇 년 이상이죠? 2년 이상. 주택법상 전매자는 2년 이상. 여기는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전대 등 제한의 예외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상속.
상속은 옛날부터 많이 나왔어요. 상속은 괜찮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이제 공공택특법 했고, 이제 13번. 건축법. 오래간만에 쉬운 거 내놨네. 쉬어가시라고. 쉬어가라고 건축법 시키긴 했습니다. 건축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 부위다. 이왕 주는 거 쉽게 줬습니다. 1번. 1번이 맞습니다. 아, 1번이 틀렸네? 지금 옳은 거 옳은 거죠? 아니, 어이구. 거저 주는 게 아니었구나. 난 거저 주는 줄 알았어요. 내가 내놨거든. 자,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죠. 바닥은 주요구조부인데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 아니다. 이거 시험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가사 다 나왔어요. 바닥은 주요구조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아닙니다. 1번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건축물의 피난계단을 증설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피난계단 증설, 대손이죠, 대손. 대손에 해당하죠. 대손 보면은 피난계단 증설 나옵니다. 증설 해체 나옵니다. 대손이 돼 있고. 세 번째, 개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를 중지와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재축이죠.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죠, 재축. 재축이죠. 재축. 개축은 인간의 의지에서 하는 거죠. 재축이고. 네 번째,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를 해체한 다음에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한다. 그래서 틀렸죠. 주요구적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해체하고 아니죠.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옮기는 겁니다. 4번 틀렸다. 4번 틀렸습니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요거. 주요구조는 바지 보내주기죠. 바지 보내주기 6가지. 다음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5번이 맞습니다. 5번이 부속 건축물 용어가 맞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이어서 14번. 건축법상 바다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바다면적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승강기탑, 계단탑, 장기탑, 다락, 층고 1.5m 미만. 다음 경사지붕일 때는 1.8m 이하. 자, 요거 바다면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바지죠. 바지입니다. 들어가는 걸 부르는 거예요.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간다. 특히 다락은 층 높이가 1.5m 이하인데 다만 경사지붕 밑에 때는 1.8m까지 가능하죠. 이 층고 1.5m 이게 중개사 시험에 옛날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1.5는 맞는데 반자 높이가 1.5m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임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고입니다. 어쨌든 1번은 산정 대상 아니고 빼야되고 봐주고. 두 번째, 공동택인데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 폐기물 보관한 면적, 뭐 쓰레기통, 헌옷통 같은 거 있죠. 음식물 스토어 이런 같은 거, 이건 안 들어가죠. 세 번째,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 설비닥트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네 번째, 벽교등 구역이 없는 건축물로서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퇴일 면적. 4번 이거죠. 여기 1m 후퇴, 여기 1m 후퇴. 그래가지고 요거는 집어넣습니다. 후퇴한 거 이건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어요. 이거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산정됩니다. 후퇴한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답은 4번. 이건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이 그림은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 놀이터 면적 빼죠. 다 빼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 설비입니다. 틀린 것은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상이 중 한 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된다. 기존에 기출문제가 있죠.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1번 맞습니다. 왜 맞을까요? 원래 법 원문은 이렇습니다. 고층 건물일 때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높이가 120m 이상은 고층 건축물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1번을 층수가 3층 이상 그래도 맞는 얘기예요. 층수가 3층 이상 그래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 고층 건축물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번 맞고 2번 오피스텔의 거실 바닥부터 1.2m 이하의 부분에 여닫선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추락 방지랑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만 이거 오피스텔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 그 발코니 확장 안 했으면 발코니는 그래도 좀 안전성이 있어요. 확장 안 한 경우는. 근데 이 오피스텔은 말이죠. 발코니가 없어요. 맞바로 이렇게 낭떨어집니다. 이렇게 창문 밖에. 그러므로 그것도 또 열고 닫을 수 있다. 열고 닫았으면 잠은 떨어지잖아요. 이게 붙박이가 아니라 열고 닫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걸 철창 같은 이런 안전시설 해놔야 돼 이거. 1.2m 이하 할 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교재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놓은 겁니다. 1.2m 이하 할 때 잘못하면 낮으니까 고개 숙이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큰일 나죠. 안전시설 설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진위형 건축 인증받았다. 진위형 건축물 제도는 누가 하냐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위형 건축 인증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인증받으면 조경 면적을 100분의 11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경 설치는 얼마까지입니까? 거꾸로 가야 되죠. 100분의 85죠. 조경은 적게 할수록 완화가 되는 거니까 돈이 적게 드니까 100분의 85라고 그래야 돼요. 100분의 115는 돈이 더 들어가는데 100분의 85 보면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3번 틀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 같은 건 얼마죠? 용적률 같은 건 100분의 115 맞죠? 용적률 같은 건 100분의 115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용은 100분의 85로 거꾸로 가야 돼요. 네 번째. 답은 3번이고 네 번째. 높이 30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 설치한다. 맞습니다. 높이 30m 초과. 맞고. 반면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면 거기서는 비상용 승강기가 몇 층 이상이죠? 주택건설 기준상, 주택법상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상용 승강기 몇 층 이상이죠? 10층 이상. 10층 이상. 옛날에는 16층 이상인데 10층 이상입니다. 10층 이상. 16층 이상인데 지금은 10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이거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시험제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거 5번은 작년도 나왔는데 이거는 말이죠.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5번을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5번은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대지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다가 이게 이 설비 무슨 설비라고 그러죠? 배전 설비, 배전 전기 설비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아니란 말이죠. 이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이게 맞습니다. 배전 설비 설치하는 거 맞아요. 여기 전기 배전 설비. 근데 이 건축물이 얼마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 건축물 연면적이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아닙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럴 때 여기 배전설비, 이렇게 지금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 대지에다가 이 배전 전기설을 설치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이 이쪽이 맞습니다. 이쪽. 이게 아닙니다. 다음, 이거 작년에 나왔죠? 자, 그렇다면 15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갑시다. 약간 어려운 문제다. 이거 이제 쉽게 냈으니까 좀 어려운 것도 넣어봐야죠. 이거 약간 어렵게 넣었습니다. 여기 해설이 잘 되어 있는데, 해설지 있죠? 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 첫째, 가로구역별 건축 높이는 누가 지정 공고할까요?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합니다. 이때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꼭 높이가 달라야 된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높이가 다를 수도 있죠. 자, 이 고려사항이 아닌 거 해설 보니까 거기 고려사항 5가지가 나와 있죠.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게 아니냐? 4번에 조경, 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에너지 전략 등 환경 관련 등급. 이것은 주택법에서 나오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대한 등급 필수 내용입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성능 등급 필수 내용 중에 하나가 4번이고 나머지는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려운 편이고 이런 스타일로 최근에 중개사나 감정평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 2, 3년 되던가요? 1, 2년 됩니다. 중개사나 감정평가사. 약간 변형시켰습니다, 제가. 문제 낼 때 전혀 엉뚱한 걸 안 냈습니다. 다 다른 자격제도도 참고했습니다. 17번 갑시다. 요것도 다른 자격제도에서 다른 자격제도 시험 문제를 약간 변경시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건축법률상 건축허가 대상물을 건축하는 자가 허가권자 사전경제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사전결정 나오죠. 사전결정. 첫째, 사전결정은 말이죠. 사전결정은 거쳐야 된다, 안 거칠 수도 있다. 막말로. 사전결정은 거친다, 안 거쳐도 괜찮다. 안 거쳐도 괜찮죠.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어떤 건물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건물에 대해서? 허가대상 건물에 대해서. 문제에 답이 있잖아요. 허가대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하는 자가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통지를 해줍니다. 사전결정권자가 통지했다. 자, 결정한 날부터 며칠 내에 통지해줘야 될까요? 결정한 날부터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된다. 며칠 내? 7일이 되겠습니다. 7일 사전결정했다. 그러면 결정한 날부터 7일 내 통지합니다. 사전결정 신청권자한테 통지하면 되겠습니다. 7일에서 통지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전결정 받은 모두 몇 가지가 의제되죠? 몇 가지? 모두 4가지가 의제되죠? 우리가 맨날 강의할 때 했죠. 개발의 형아, 즉 강아지가 산과 논을 뛰어다니다가 목말라서 하천에서 물 먹었다. 그래서 개발의 형아가 그 다음에 산 뛰어다녔다. 산지전형, 또 논을 뛰어다니고 농지전형, 그 다음에 목마르서 물 먹었다. 하천에서 하천 점령, 이 4가지가 있죠. 그거 의제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건데 이렇게 의제시키려면 좀 더 넓히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의견을 들어야 돼요. 협의 요청 받아야 돼요. 이때 협의 요청 받은 관계기관은 행정기관장은 며칠 내에 의견 줘야 되냐? 15일 내에 이 의제사항에 대해 의견 줘야 됩니다. 15일 내에 이 의제사항 4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줘야 되고 만약에 의견을 주지 아니하면은 협의가 거부된 걸 본다, 이루어진 걸 본다, 협의가 이루어진 걸 봅니다. 협의가 된 걸로 봅니다. 자, 봅시다. 일단 기억, 개발의 경우가 나왔네. 강아지가 그랬죠. 개발의 경우가 강아지가 개발의 경우 기억 해당되고 니은 산지관리법상 보존산지 안에서 산지 일시사용허가 자 관리지역 안에서 어려운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해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따 해설 보면 설명할게요. 일단 2번은 탈락입니다. 니은은 탈락입니다. 산지 지정은 맞긴 맞는데 산에서 뛰어다니는데 좀 더 들다 보니까 어렵게 된 거예요. 어렵게 된 거예요. 니은은 탈락인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탈락됐는가. 세 번째, 하천에서 물 먹었죠. 하천지정 맞죠. 네 번째, 농지지정 맞죠. 그러면 기억, 디귿, 니은은 맞는데 답은 3번인데 좀 어렵게 문제 낸 거죠. 이렇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니은은 왜 빠졌을까? 산지관리법상 관리지역 안에서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가 되어 있죠. 자, 해설 봅시다. 우리. 산지관리법 15조 2에 따른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사용 허가는 거기에 조건이 끝에 뭐라 하냐면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보존산지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 있어요? 도시지역만 해당합니다. 관리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분쟁은 안 되고 도시역에서만 일시사용 허가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보존산지인 경우는. 보존산지는 도시역만 일시사용 허가 등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 틀렸다. 리은은 뭐 때문에 틀렸다? 관리지역이 아니라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보존산지의 경우는 거기 일시사용 허가 같은 거는 도시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 때문에 틀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다른 자격시험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예리한 눈을 길러보세요. 어쨌든 혹시 이제 이걸 틀렸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남는 건 4가지는 남겠다. 최소한도 그죠? 개발행위가 산지정, 농지정, 그다음에 하천지정 4가지 남겠다. 다만 산지에서는 보존산지는 도시역만 되는 거구나. 일사용허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깐깐한 문제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18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 사유가 잘못된 것은 종전에 나온 적 있죠?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주체가 추진위원회면 2년이고요. 추진위원회는 2년이고 조합이 주체가 되면 3년으로 보면 되고 추진위원회 2년, 조합이 주체면 3년이 되면 되고 나머지 기타가 있어요. 나머지 기타는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추진위원회가 주체다 그러면 2년이고 조합이 주체다 그러면 3년이고 나머지 또 외워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거 원래 도전법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죠. 도전법이 어렵습니다만 보겠습니다. 정비 예정구역, 정비구역 해지 사유 잘못된 거 1번.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예정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예정했는데 진짜로 지정을 안 틀란 말이죠. 누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시정하지 아니할 때 이때 3년 맞습니다. 이거 예전에 안 했으니까 3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거기 요걸 좀 볼 수가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얘는 말이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스스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군수는 원래 무슨 군수는 빠질까요? 여기 군수는 무슨 군수로 원래 빠지냐면 광역시 군수는 빠집니다. 정비구역 정할 때 광역시 군수는 빠집니다. 원래. 그리고 구청장 등은 뭐냐? 구청장 등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구청장 등 우리가 좀 기억이 좀 오래될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혼자 다 하는 즉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지정도 다 하는 친구는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데 또 누구도 지정할 수 있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특별자치시장 등이 안 할 때 이때 군수는 누구 군수는 빠지냐? 광역시 군수는 빠집니다. 여기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빠진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광역시 군수는 지정을 못해요. 얘는 지정 못합니다. 또 하나 지정 못하는 추가 있어요. 거기 시장, 군수 누가 빠졌죠? 구청장 빠졌죠? 자치구청장. 자치구청장도 역시 지정을 못해요. 자치구청장. 얘도 정비구역 지정 못합니다. 지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둘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도정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서는 얘네 둘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나와 있는 거 뭐라 부릅니까? 구청장 등. 얘네들이 구청장 등입니다. 얘네들이 구청장 등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정비구역증을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신청을 해야 돼요. 광역시군수나 자치구청장은 신청을 해야 돼요.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여기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 신청이 그런 의미 신청이에요.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어쨌든 3년 1번 맞고, 두 번째 2번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자,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자, 2번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앞에 재개발 사업 조합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주인공으로 봐야 될까요? 추진위원회가 주인공입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추진위원회가 승인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몇 년이 되는 날까지?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가 나올 때는 2년이에요. 맞습니다. 2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안 하더란 말이죠. 조합 만들려고 했는데 안 하더라. 그리고 추진위원회는 승인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승인받는다? 시장, 군수 등. 조합은 뭐 받고? 인가받는다.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 여기 시장, 군수 등이라는 것은 넓은 개념이죠. 맞고, 세 번째. 재건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정부구역 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35회에 따른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조합설립인가, 조합이 주되죠? 조합설립인가입니다. 조합입니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안 보이잖아요. 조합설립인가 보이죠? 이건 3년입니다. 조합이 나오면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그런데 그 괄호가 좀 이상한 게 있다. 31조 4항, 이게 뭐냐면 제가 일부러 집어놨어요. 공공지원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한정한다. 이건 또 뭔 소리요? 원래 여기 조합이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 조합 만들 때 조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추진위원회, 그 다음 조합으로 가야 되겠죠?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공공지원할 때 공공기관이 지원해줍니다. 시장군수들이 지원해주거나 공공기관이 지원해주면 맞바로 추진위원회 없이 맞바로 조합 가버립니다. 그 얘기예요. 추진위원회 없이 맞바로 조합 가버릴 때는 그때 추진위원회도 없는데 맞바로 조합 가면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년이 되는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고요? 3년이 되는까지 인가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안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봐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되는까지 인가 신청 안 하면 역시 어떻게 한다? 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설 인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시장, 군수 등. 맞고, 네 번째. 재개발 사업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았어요. 추진위원회는 승인이죠. 누구한테 승인받았을까요? 시장, 군수 등한테 승인받았죠. 그러면 몇 년이 된 날, 여기 주인공 누굽니까?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았으니까 얘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추진위원회는 몇 년이라고요? 2년이 된 날까지 조합설립을 시행하지 않을 때. 답은 4번이 2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년. 답은 4번이 2년입니다. 왜?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등장했으니까, 여기.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요.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5번 봅시다. 5번 이제. 답은 4번은 2년이고, 답이 4번이고요. 5번. 재건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서 조합이 설립인가 받았다. 여긴 누가 주인공입니까? 추진위원회 안 보이죠? 조합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 보여야 될까요? 3년 보이죠. 3년 보이죠. 조합, 그러니까 3년이 되는 데까지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정답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입니다. 도시 전입의 촉진하는 특별법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재정비 촉진 지정 시청받는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촉진지구를 지정한다. 맞습니다. 자, 누구한테 신청받았을까요, 그럼? 여기 신청받았잖아요. 그죠?
재정비 촉진주 지정을 신청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받은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재정비 촉진주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하는데, 여기 시장에 대도시장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시장에 대도시장이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금방 누가 신청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얘네들은 지정 권리가 없어요. 지정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지정해달라고? 여기 재정비 촉진주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느냐? 신청합니다. 여기 누구한테 신청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한테 지정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재정비 촉진주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 시장에 대도시장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 시장이 들어간다. 다음은 조건부로. 여기 시장에, 신청하는 시장에 대도시 시장이 들어가는데 조건부로 들어가죠. 어떨 때? 다른 데하고 걸칠 때. 걸치는 경우. 독립적으로 이래서 고양시라면 고양시 혼자, 고양시가 대도시죠. 150만 이상이니까, 100만 넘었으니까. 고양시 혼자 할 때는 신청할 필요 없어요. 고양시 지역만 할 때는 고양시장이 경기도지한테 신청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고양시장이 지정하면 돼요. 재정비 촉진주를. 그런데 고양시하고 여기 파주시하고 걸쳤다. 그때는 걸칠 때는 신청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경기도지사가 되겠죠?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1번. 어쨌든 이렇게 지구를 지정할 때는 내부적으로 뭘 거친다?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칩니다. 시험문제 나온 적 있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두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재정비 촉진 수립 단계부터 한국도시특공사, 지방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어요. 특광도로 명시되지 않고 누가 하냐면 재정비 촉진의 수립권자. 재정비 촉진의 수립권자가 해설 그대로 하는 것이지 특광도가 아닙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우선사업구역의 재정비 사업은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 가반 동의 받아가지고 특별자치단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토지등 소유자 가반 동의 받아서 우선사업구역, 특례, 우선사업구역의 특례입니다. 그것도 알아놓으세요. 특례. 네 번째, 재정비 촉진의 수익권자는 사업협의회위원회 2분의 1이 요청할 때는 사업협의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고.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러면 뭐가 틀렸는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2번에 거. 다섯 번째, 요것도 알아놓는 게 좋아요. 아직 안 나왔죠.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재정비 추진계획 결정 고시부터 2년 내 재정비 촉진과 관련해서 해당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물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2년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3년 내 해당 사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물에 따라서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자치장 등이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총괄사업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해서 지정할 수 있다. 계속 느려지니까, 딜레이가 되니까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년, 뒤에 3년, 이거 좀 알아놓으세요. 앞에 2년, 뒤에 3년.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근데 맨날 찍습니다만 아직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저는 2년, 3년. 자, 그래서 19번은 말이죠. 비교적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도시 재정비 촉진법은 한 문제 나오는데 보통은 70%는 쉽게 나옵니다. 70%는 되게 쉽게 나와요. 용어정에서 쉽게 나오는데 30% 나올 때는 좀 어렵게 나와요. 과연 올해는 70%에 속하느냐, 30%에 속하느냐, 그게 다른데 어렵게 나올 때 되게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올 때 엄청나게 쉽게 나옵니다. 70%는 쉽게 나와요. 여기는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제3강에서는 20번 이하를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